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충실히 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날도 수없이 많다. 하루하루 충실히 산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매 순간 의미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는 하루하루를 보내라. 기회는 강력한 것이다. 웅덩이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면 그곳에 항상 낚싯바늘을 들이우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노력 없이는 대학에 입학할 수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없다. 운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종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투덜거리지 않는가? 웅덩이에 낚싯바늘조차 들이우지 않는다면 결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모든 덕은 용기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귀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불의 앞에서 침묵한 경우는 없는가? 우리가 진정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미덕을 실천하길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지은 적이 없는 건물, 지금까지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란 정말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를 발명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적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만약 뭐뭐 하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자동차, 더 큰 집, 새로운 핸드백 등등. 그러나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라. 그런 것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법을 알고 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삶의 목표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은 직장 구하기, 새 사업을 시작하기, 악기 배우기 등등을 대답한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물으면 대부분 우물쭈물한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를 말이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를 보라.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는 일어선 횟수보다 더 많이 넘어진다. 간혹 울기도 하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 걸어보려고 한다. 걷고 싶은 욕구와 새롭게 세상을 탐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는 계속 노력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우리는 실패 후 크게 낙담한다. 한번 잘못되었을 뿐인데도 항상 잘못될 거라고 비관하면서 일어서지 못한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을 상상해보라. 아마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으며 몇 시간 동안 계속 TV만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거나 TV를 보면 머리가 멍해질 뿐이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괜히 바보가 된 느낌도 들고 하루를 헛되게 보낸 것만 같아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과 친구 외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기 마련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들은 현재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변명하는 것이 더 나쁘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실수한 뒤에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변명하면 할수록 실수의 수렁은 더욱 깊어진다. 깊이 반성하고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만회하면 이를 계기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친절한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준다.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더 쉽다. 작은 도움을 베풀고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비록 문을 잡아주는 것이나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작은 도움이라도 말이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작은 친절을 잊을 때가 무척 많다. 인생은 용서와 함께하는 모험이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약점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우연히 말이다. 어떠한 경우든 결과는 똑같다.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분노를 품는다. 상대방에게 용서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로써 우리의 세상은 한결 따스해질 것이다. 우정이란 나눔과 공유를 통해 우리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고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기쁜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면 기쁨은 더욱 크고 강해진다. 또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친구들을 찾게 된다. 위안과 이해, 확신을 얻기 위해서다. 친구들에게서 공감을 얻으면 고통은 줄어들고 희망이 샘솟는다. 우리의 삶에서 우정은 아주 중요하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이나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더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라. 유머는 삶의 부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건강한 유머는 항상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 일, 정치 등등에서 분노와 좌절에 휩싸일 때가 있다. 하지만 웃음으로 잘 넘긴다면 훨씬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유머를 즐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변화에 잘 대처하게 되고 이를 정확히 직시하게 된다. 좋은 충고는 항상 무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충고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후에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 미리 충고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한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그런 충고를 받았더라도 어리석게 행동했을지도 모르지만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최소한 한 번이라도 말이다. 어떤 충고는 몇 번 들어야만 머릿속에 입력되는 경우도 있다. 급하게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은 천천히 하라. 재빠르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하면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순간적으로 훌륭한 답변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감탄하게 된다. 한편 좀 더 사려깊고 신중한 대답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그만큼 더 오래 기억된다. 익살스런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찬사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람은 모름지기 매일매일 몇 곡의 노래를 듣고 좋은 시를 읽고 아름다운 그림을 봐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말을 나눠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감상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또한 일기를 쓸 수도 있다. 이는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활동보다도 훨씬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씨를 뿌리면 꽃이 핀다는 사실, 지식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그 지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 내가 먼저 웃음을 지으면 상대방 역시 미소로 화답해 준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정신 수련의 내용이다. 우리는 시간,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신 세계를 표출할 수 있다. 정신 수련을 위해 꼭 관련 기관을 찾을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매 순간, 그리고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이 인간관계와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